먼저 퇴적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암석이든 간에 원래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점차 부셔지게 됩니다. 그러면 암석들은 점차 더 잘게 부서지면서 그림처럼 자갈과 모래로 작은 형태로 부셔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갈이나 모래 등은 나중에 퇴적암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퇴적암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자갈과 모래 등을 퇴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퇴적물이 어떻게 퇴적암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퇴적물들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산의 계곡을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산의 경사가 갑자기 약해져서 물살이 약해지는 곳에 도착하게 되면 더 이상 물살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의 아래로 내려앉게 됩니다. 이처럼 물살이 갑자기 약해지는 곳에서는 퇴적물이 잘 쌓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쌓여지다 보면은 그 전에 쌓여져 있던 퇴적물들이 새로 쌓여지는 퇴적물에 의해서 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눌려지는 퇴적물들은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다져지게 되고요. 다져진 퇴적물들 사이로 광물 성분이 채워지면서 퇴적물끼리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퇴적물들은 결국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퇴적물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자갈, 흙, 모래, 동물의 유해, 석회 물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적물들이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 나면 특정한 장소에서 쌓이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다져지며 다져진 것들이 점차 굳으면서 퇴적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퇴적암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주로 어떠한 퇴적물이 퇴적됐느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감 같은 경우는요, 자갈처럼 커다란 돌멩이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여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암은요, 해안 등에서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사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셰일 같은 경우는 진흙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 세 가지 퇴적암들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들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여감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크고요. 그리고 사암이 셰일보다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입자가 큽니다. 아까 선생님이 퇴적암 같은 경우는 물살이 갑자기 약해지는 곳에서 잘 형성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갈 같은 경우는 무게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물살이 약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는 그 다음으로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다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리고 진흙은 제일 가볍기 때문에 훨씬 멀리까지 물에 떠내려갔다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감, 사암, 셰일은 각각 생성되는 위치가 다 다르게 되는데요. 여감 같은 경우는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암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셰일은 육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감, 셰일, 사암과는 다르게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유해나 석회 물질이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렇게 퇴적암들은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던 과정에서 특정 생물이 그대로 묻히게 되면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다른 퇴적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쌓이게 되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줄무늬 모양의 층리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층리 역시 퇴적암에서 잘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